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장 초반에 비하면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도 상승음이 이어간 우리 시장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는 시장에서 여전히 종목에 대한 고민 깊으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종목에 대한 고민부터 시장을 위한 전략까지 단단히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셋째 주 시작, 오늘도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 실적 시즌과 함께 이 숫자에 주목을 하고 있죠. 실적 시즌과 함께 앞으로 또 시장을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출발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 이슈 스캐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은 뇌, 중국은 몸, 체제가 된 AI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줄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중간재를 납품해가지고 살아남는 구조였어요. 미국의 AI의 뇌를 미국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또 중국은 로봇이나 또 어떤 전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 쪽을 맡아가지고 피지컬 AI 시대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대한민국 부품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핵심 부품이 다 우리 거라는 거죠. 여기에도 팔고 저기에도 파는 대한민국이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기사 내용이었고, 기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동안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제외하고 그냥 본주만 봤을 때 821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1000조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20% 내외만 오르게 되면 1000조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500조 이상 오면서 이제 700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능선이 서서히 보이는 숫자가 돼버렸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게 되니까 일부 과열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의 손바뀜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 장세를 예고하는 듯한 수급이 좀 발생했거든요. 네. 오늘 동생들의 반란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코스피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종목으로 자금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오늘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매도를 쳤던 기관 쪽에서 쇼커버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장대의 양봉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기관 쪽도 세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 랠리가 2차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쪽 체크 잘 해놓으시고 오늘 종목들 예의주시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금요일장 마감하면서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챙겨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광무 대표님께서 댓글창에 이경락 반버지라고 이제 또 댓글 많이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 중소형주들이 서서히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함께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월요일장에 이 중소형주들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이경락 대표님 찾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아버지라고 또 많은 아들분들께서 댓글에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설레발이에요. 설레발 너무 치면 안 돼요. 설레발 치면 안 되고. 처음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진중하게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 망칩니다. 설레발 치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니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의 이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또 기술 격차 싸움이 아닌 체제의 정면 승부로 진입한 지금 국내 반도체주들의 수혜 어디서 또 찾아봐야 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경원 대표님의 오늘의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HJ중공업이 엠마루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한데요.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주중에 이제 HJ중공업이 미 함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임박했다. 이와 같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벌써 HJ중공업 이 조선소 쪽으로 미 함정이 도착한 상태이고요. 네. 이 수리가 이제 바로 진행이 되어서 3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또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타자가 되는 것이니까 HJ중공업은 본격적으로 이제 MRO에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 함정, 미 방산 사업에 진출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HA중공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남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HA중공업에 대한 개별적 호재도 좋겠지만은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우주, 로봇, 그밖에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요 미국발 훈풍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미국 안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 섹터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발의 훈풍으로서 오늘 이와 같은 섹터들이 좋았는데 사실은 국내 내부적 뉴스도 기대해 봄직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한 달은요.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경락 대표가 기관이 새 판을 짜는 것 같다. 저도 충분히 공감할 것 같거든요. 기관의 연기금, 기관의 이제 주요 수급들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추적해 나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함께 한 줄 평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들부터 리뷰 확인해 보시죠. 11월 28일 금요일에 가져와 주신 종목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81% 넘는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에이펙트 역시나 좋은 흐름입니다. 78%대, 삼양 NC캠 63.33% 상승률, 코리아 서키트와 비나텍, 그래피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리뷰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좀 겹치는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네. 가는 종목은 좀 계속 가고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또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그 PS 일렉트로닉스는 이강모 대표랑 저랑 같이 가지고 맞아요. 있는 종목이잖아요. 워낙 또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스토리 라인이 많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펙트나 삼양 NC캠,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반도체 3인방인데 고스란히 다 이제 아래 놓여진 거.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소캠 2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쪽까지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거 작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원래 SK 하이닉스가 키워가지고 함께 가져오다가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 보니까 큰 대기업에서 우리도 같이 해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가 모멘텀에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HBM4에 또 소캠에 또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어가지고 계속 홀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자, PS 일렉트로닉스 차트 그림이 이렇습니다. 신고가 연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림. 그리고 에이펙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는 최근에 대장으로 떠오르는 모습인데 이거 신고가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고요. 매물이 없습니다. 이제 매물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크게 보고 들어온 자금들만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양 NC캠도 신고가예요. 오늘 신고가 찍어버렸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이렇게 되면 매물소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졌죠. 과거에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나요?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고가 뚫는 종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네. 다 신고가 뚫는 종목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매물을 다 소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들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모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주 IB 투자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벌써 92%, 93%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SOS랩 좋은 흐름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77% 넘는 강한 탄력. PS 일렉트로닉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75%대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루미르, 에이비온, 오킨스전자 역시나 좋은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지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소개된 종목 중에서는 아주 IB 투자를 비롯해서 스페이스 X에 대한 훈풍으로 올라왔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추후에는 우주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미해서 이와 같은 좀 우주 항공 테마 종목들 많이 소개할 것 같고요. 또 이제 P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SOS랩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SOS랩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찍이 SOS랩이 출발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퓨런티어라든지 모트렉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고개를 먼저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SOS랩을 좀 고집을 했었죠. 네. 이 종목이 진짜 수혜주다. 이 나는 원탑이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출동하기 시작하더니 단기간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크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SOS랩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긱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글과 딥마인드를 통해서 현대차가 추가적인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 쪽에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가 이번에 CES를 통해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현대차가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이 모베드라고 해서 바퀴 로봇을 또 플랫폼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술을 협력하고 있는 또 대단한 기업이다.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SOS랩은 지금 현재 위치가 단기적인 각도가 굉장히 빠르게 온 것 같지만은 일주일 정도 이 가격대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N자형으로 가기 위한 준비 동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제 매물 소화를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18,0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추세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S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요. 저희 사실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간 종목에 대한 전략 굉장히 많이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눌 시간이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종목도 굉장히 잘 보시는데 시장도 잘 보시잖아요. 지금 환율도 계속 오르고 이번 주에 또 하는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있어서 댓글에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전략은 어디서 챙겨볼 수 있는지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저번에 환율 꼭지 찍을 때 내릴 거예요라고 네. 얘기하고 그때부터 확 돌렸거든요. 내렸거든요. 그 타점이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요. 매일 오후 1시에 들어오면 돼요. 많은 분들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원래 주식은 걱정의 벽을 끌어안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걱정스러울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간 무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여러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가지고 이경락 대표님의 얼굴이 담긴 썸네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더 꼼꼼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평일 낮 1시 잊지 마시고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더 꼼꼼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또 장안의 화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경락 대표의 장중, 또 제가 장후 맞아요. 무료입니다. 5시 10분에 이제 방송 준비했고요. 이미 이제 문을 열어 놓았는데 방송 마치고 저도 또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애프터마켓 시장 포인트 잡아드릴 거고요. 그동안에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준비했던 종목들이 곧잘 또 수익도 잘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장중 1시를 또 책임져 주신다면 이광무 대표님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십니다.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더 꼼꼼한 아낌없는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칭찬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메탈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국내 원전주들도 기대감 받아가면서 원전 안에서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눈에 띄고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2차 전지까지 힘을 내준 오늘이었습니다. 우주항공도 보이고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TCK, 뉴프렉스, 타이거일렉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HLB, 펄어비스, YG 플러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의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냥 낸드 쪽에 좀 포커스를 뒀어요. 네. 지금 낸드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낸드 가격이 디램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 데이터 센터가 추론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피지컬 AI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론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면서 낸드 부족이 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버 안에도 낸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거기랑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일단 탑티어로 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TSMC가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TSMC 저번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인베스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에 수혜주가 예상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스토리와 함께 숫자, 이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네. 오늘도 이 섹터별 트렌디한 종목들 좀 네.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눌림목 속에서 이제 가격 돌파를 준비하는 종목들, 길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잠시 네. 후에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실수를 했나 봐요.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다고 말을 했나 본데 나스닥 선물이 내리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한 종목씩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낸드 하면 떠오르는 SiC 포커스링의 대명사.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상용화시켰고 대중화시킨 기업인 TCK를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이런 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웨이퍼를 딱 잡아주는 시각 공정을 할 때. 그리고 기존의 실리콘 링으로 하게 되면 고열을 가해서 막 하다 보면 금방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반장이 뚜껑빗집을 내려요. 푹 꺼버려요. 야, 담배 피고 와. 그러면 그거 교체하는 동안 공장이 그냥 쉬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빨리 깨지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상용화시켰고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TCK예요. 지금도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램 리서치와 같은 시각 장비 업체들이 처음부터 TCK께 제일 좋으니까 TCK 것을 딱 가지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납품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낸드 쪽입니다. 낸드가 고단화된다는 얘기는 시각 공정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고 시각 공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SiC 링에 대한 소모성 부품인 SiC 링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낸드 고단화의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 TCK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이 종목을 비포마켓의 절대 강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줌을 잠깐만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동사가 이제 비포마켓의 절대 강제고요. 바로 이게 SiC 링이에요.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국산화 시켜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링을 만들었다. 실적이야 엄청 좋은 기업이죠.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도 28%대. 소모성 부품 기업치고는 절대 나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3분기가 어닝 미스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4분기 때부터 더 빠르게 실적 턴이 있고 올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의 주가 모멘텀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다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런 그림인데요. 다시 또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반도체 2차 파동의 흐름과 함께. 자, 그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외인과 기관 계속 사들여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CK는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요거 위주로 사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최근에 반도체 쪽 매도 물량 좀 추리하면서 살짝 쉬었죠. 절호의 매수기였거든요. 이 세 번째 음봉이 저는 절호의 매수기였다고 봤는데 오늘 이렇게 돌리는 모습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파동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됐던 TCK 2차 탄력 기대해보자. 이경래 대표님의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HLB인데요. HLB요. 일단 지난해 또 중요한 이 리보세라믹 FDA 승인 신청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지난번에 신청해서 가능성이 있었다고 느낍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 리보세라믹에 대한 효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뢰를 갖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완전히 이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은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되었으니까 재신청이 한다라면은 충분히 기회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리보세라믹에 대한 FDA 승인을 앞두고 지난 연말 때 영국 쪽의 투자 유치를 또 해왔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백그라운드 쪽에서 연구 지원비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리보세라믹에 대한 통과 유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서서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이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미국의 아마케 또 종양학회까지 이어지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항상 거론되는 HLB에 대한 존재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텐데 주가에 대한 위치는 지금 현재 박스권 형태에서의 가격 돌파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횡보했었던 가격대는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이 연말 고점에 대한 위치를 이제 돌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자리에서 57,000원대에 대한 터치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주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열려있다. HLB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FP12인 뉴프렉스예요. 뉴프렉스요. FP12가 이제 바닥바닥거리는 그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죠. 국내 뭐 인터플렉스나 BH 이런 기업들이 이걸로 유명하고. 근데 뉴프렉스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 이제 인베스터 데이 때 그 TSMC 보고서 내용이었거든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함께 AR 글래스 얘기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AR 글래스가 열리게 되면 FP12 쪽은 또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인터플렉스가 69배 올라갔었거든요.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중소형에 많이 들어가는 FP12를 먹는 화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AI의 또 하나의 방향은 AR 글래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플렉스가 아무래도 메타가 여기서 선도주자예요. 이름도 메타로 바꿔가지고 이 시대에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메타에 지금 뭐 오라이온 안경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레이벤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킬링 콘텐츠가 될 경우에 유플렉스가 FP12를 메타에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미약하죠. 실적도 아주 미비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본격화가 될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각설하고 실적도 제가 말한 내용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가시적으로 뭐 붙는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일단은 뭐 이 시나리오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보만 할 수 있죠. 외인과 기관. 그동안 외인도 별로 기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수급이 거래량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뭔가 유수가 있지 않냐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수급은 거짓말하지 않죠. 네. 자,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뭐 계속 겨 있어요. 계속 긴 상황입니다. 기대감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대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그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뭔가라는 메이저들의 수급 주목해볼 때가 왔다. 기대감이 이제는 표현될 시기가 왔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보자. 뉴프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네. 종목도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펄어비스 게임 펄어비스, 종목입니다. 네. 사실 게임주에 대한 언급을 정말 오랜만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좀 굵직한 게임 발표 신작을 앞두고 있는 펄어비스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실적 자체는요,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해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도 좀 건강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임주에 대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발동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중 정상회교 이후에 이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또 중국 안에서 추가적인 외자 판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게임주에 대한 시선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신작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되었었던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가 이제는 출시 연기 일축하면서 확실하게 3월 20일 날 발표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글로벌 홍보 마케팅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 이르면은 지금부터 또
또 늦다면은 다음 달부터는 확실하게 펄어비스에 대한 존재감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존재감에 대한 부각이 지금 중국발 호재로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위치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이평선들을 조금 하단에 집결시킨 모습이고요. 하방에서 이제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이평선을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현재 위치 가격대에서는 4만 원 라인대만 돌파한다라면은 지난 매물대를 돌파하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 보셔도 좋겠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출시일 확정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 가져보자.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수급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타이거 일렉이에요. 타이거 일렉.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호랑이 그림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만 입고 다녀요. 그래요? 단벌 신사. 예. 아유. 바로 그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타이거 일렉입니다. 네. 타이거 일렉은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되게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프루브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 프루브 카드가 이제 디램이나 낸드를 검사해주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프루브 카드를 PC빙 해가지고 테스트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루브 카드 업황이 워낙 좋게 되면 같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서두에 이제 낸드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타이거 일렉이랑 낸드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국내 업체들은요 아직까지는 디램 쪽이 굉장히 적어요. 디램이 단가가 만약에 500원이라고 하면 낸드는 100원인데 참 애석하게도 국내는 이 100원짜리 낸드 프로브 카드 업체들만이 질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 모멘텀도 좀 약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타이거 일렉이 낸드 프로브 카드 PC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죠. 낸드 업황이 워낙 좋아지게 되면.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디램도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폼팩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우리 디램도 할 줄 아는데요 라고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네도 좀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넘어가서 낸드에서 디램으로 매출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타이거 일렉도 그쪽 분야를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HBM4던 다가오는 메모리 시대는 정말 커스텀 메모리 시대가 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복잡해지게 되면 테스트 공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동사의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상 최고치를 가야지 원래 맞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큰 그림으로 볼게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요. 전혀 못 쫓아가고 있어요.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최근에 힘을 모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서서히 힘을 모으고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옆으로 기면서 우리는 이거를 매집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매집의 흔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출 확대 기대감 대비 아직 겸손한 위치에 있다. 타이거 일렉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이었죠?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네. 오늘 사실 이제 중국발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콕 집어서 엔터주가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여러 산업들에 대한 좀 그 뭐랄까 모든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진입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연예인, 아티스트의 활동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 가장 큰 효과는 엔터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발판을 이제 서서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 하이브, BTS에 대한 효과일 텐데 BTS에 대한 음반에 대한 영향력은 YG 플러스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수급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일단 추세를 모아놓은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서 YG 플러스를 좀 선택해서 가지고 왔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좀 주가가 좀 수렴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리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이평선에 대한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방향성 결정하는 변곡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위치는요. 손절된
대응이 좀 빠른,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온다라면은 엔터주에 대한 관점은 아무래도 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일단은 YG 플러스에 대한 저가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이강무 대표님이 엔터 얘기하시면서 항상 빼놓지 않으셨던 게 하이브여서 하이브는 어떻게 보시냐고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탑픽주로는 하이브 보고 네. 계시고 엔터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신 의견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 안에서 수급 포착된 종목 YG 플러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시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심텍부터 클래시스까지 다양한 섹터 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많은 물음표들이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주실지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 알테오전은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알테오전인데. 이거 저한테 막 그 의뢰가 올라왔던데 이거 이강무 대표님이 또 이런 거 잘 아시니까. 네. 심택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될까요? 심택 안 할 거예요. 네. 왜요? 자꾸 아버지 그래가지고 택이 예. 아버지로. 코미크로 하겠습니다. 코미코 갈까요? 네. 추천하면 내리네요. 진대업을 합니다. 예, 그럼 내릴 때 사세요. 아니면 추천 안 하실 때 사시던가. 코미코는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9월달 정도에 작년 9월달 정도에 미래에셋증권에서 37페이지에 달하는 코미코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기관 쪽에서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을 다 사들이는 어떤 신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미코는 기관 쪽이 주포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쪽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을까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이 1조 원 또 2조 원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도 위주로 사고 싶을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바로 코미코가 그런 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세정 코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TSMC가 일본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코미코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 TSMC가 공장 짓고 있어요. 그 옆에 코미코도 같이 가고 있어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세정 코팅은 가격 경쟁력과 마진율 개선에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먼지 있고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깨끗하게 깔끔해진 부품 중고지만 그거를 재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대 반도체 기술의 또 하나의 주요한 포인트거든요. 코미코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 특수를 다 누릴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니까 기관은 원할 수밖에 없죠. 외인들도 사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각설하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분기 어닝 미스였어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을 하죠. 3분기 때 어닝 미스 난 반도체 종목은 무조건 매수 기회라고. 엄청난 매수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좋죠.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요. 또 원래 한 분기 다음에 낙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실적 장세잖아요. 지금부터 맥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결론. 두려워 말라. 담대해져라. 그리고 배짱 부리셔도 됩니다. 떨어지면 더 사셔도 돼요. 뭐 이런 종목 가지고 후달려 하십니까?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 만큼 탄탄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 코미코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이강무 대표님의 첫 번째 네. 종목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그럼 심택 제가 하죠. 심택? 네, 좋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은 애골복골 하는 이 심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이경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심태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2의 이수페타시스가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삼성전자로 하여금 이 엔비디아 쪽에 소캠에 대한 공식적인 루트가 좀 된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그 제2의 이수페타시스 역할은 심택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심택이 가지고 있는 기판 중에서요, CSP라고 해서 메인 칩 이제 칩과의 이 기판에 대한 크기가 거의 좀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소형 모빌리티라든지 소형 가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서버형처럼 큰 대면화된 기판이 아니라 작은 곳에 들어가는 기판에 대해서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CS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피지컬 AI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칩셋에 대한 특징, 이제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택이 가장 최선단 기업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가격선에서는 차익성 물량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과 같이 좀 주가가 좀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갔을 때 이런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한 번에 V자로 올라오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차례 정도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서서히 진입하면서 물량을 내려오면 모아간다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셔도 괜찮다. 지금 시청자분의 질문은 지금부터 사도 될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콜이라고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부터 서서히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겠다. 심택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상담은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주말에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카카오요. 네, 제 지인이 또 전화해서 참.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가 될까요? 변수예요. 불확실성. 그렇죠.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지금 사용해 보시면 좀 놀라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AI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쇼핑을 한다라고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챗GPT로 들어갔다가 하나의 방향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걸 사고 싶은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딱 떠요. 바로 홈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바로 카드 결제하는 식으로도 시대가 바뀔 거예요. 네. 쇼핑도 AI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여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확신하세요? 그 미국의 공룡들, 구글 이런 기업들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AI라는 것을, 메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AI라는 그 엄청난 혁명을 등에 업고서 거인의 어깨를 타고서 국내 시장을 잠식해 온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기를 원하죠. 저는 애국자니까.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물음표가 있죠. 카카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우버 이런 것들 계속 커져요. 테슬라도 어플로 지금 찍어내거든요.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 그 점유율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변수가 많죠. 네. 근데 그중에 네이버는 그나마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차라리 반도체 종목으로 가야 되겠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무조건 플랫폼에서 승부를 보겠다. 나는 한국 플랫폼을 믿는다.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를 함께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수익 나는 쪽에다가 계속 불타게 하는 식으로 물량을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어느 것이 정답이 되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카카오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고구마 한 2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그림인데, 자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조금 추세는 살아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는 네이버 쪽에다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물량 절반을 네이버로 가져갔다가 계속 수익 나는 쪽으로 불타기 하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확인하고 물량 이동하는 거.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같이 들고 가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다음 상담 바로 좀 여쭤볼게요.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이게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마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던 한 달 전쯤에 나왔었던 이슈를 악재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악재가 맞고요. 다만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 혹은 뭐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또 이 회사가 파트너십과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까지 한 금액이요 8조 원 가까이 됩니다. 단일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일 기업이 아닙니다. 머크사뿐만 아니라 산도즈라든지 많은 기업들, 알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SC 제형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약품이 키트루다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존재감이 크지만은 다른 약품들도 또 있고요. 그런 측면 본다면은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키트루다 SC 못지않게 또 이 굵직굵직한 발표를 또 예상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과 같은 이슈로 해서 조정이 맞는다? 저는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재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직전에 있었을 때 주가가 내렸을 때 위치를 이미 제법 회복을 했고요. 네. 어제는 올랐으니까 이런 질문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렸으니까 악재인가요? 하고 또 질문이 나오는. 사실은 일일비하는 모양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추세에 올라타고 싶었었던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정식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중간중간 보인단 말이죠. 그런 측면이라면은 나중에는 패시브 자금들에 대한 이동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씩 더 모아가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보자 조정식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겠다. 알테오젠에 대한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이경원 대표님 오늘 컨디션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서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클래시스 저 봐드릴게요. 네. 그 슈링크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 산부인과에서도 지금 피부 다 시술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신사역 압구정 사무处말고 이제 신사역 쪽에 삼겹살집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 붕대를 감고 막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겹살 먹는 거 보고. 그 코스가 있대요. 예,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로. 예. 아, 대단해요. 예, 붕대 감고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 잘 드시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드시고, 한국 와가지고. 자, 클래시스가 바로 이제 여기에 추해주죠. 피부 미용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이 슈링크나 이런 것들,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중국 대비해가지고 월등히 싸요. 한 5분의 1 정도 싼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싸고 필러나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클래시스 같은 이런 업체들은 부흥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파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 50%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계속 실적은 우상향 중이고 3분기 어닝미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전히 계속 성장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장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새롭게 한번 또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아마 지금 코스닥의 그 피부 미용 쪽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질문 내용이 뭐였나요? 클래시스. 이제 시세 좀 가져갈 때가 됐나요? 네. 가져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 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상담까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광우 대표님과 또는 내일 낮 1시 이경영 대표님과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못다한 상담 그쪽을 통해서 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 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5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이수 앱지스, TXR 로보틱스, 한전기술, 클로봇, 삼표시멘트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5종목 모두 수급 차트 실적에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한전기술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우 대표님은 이수 앱지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한전기술부터 4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SMR, 설계, 한수원, 실적이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한수원은 여러분들이 한국
그 수자원 원자력 발전소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설계를 맡긴다라고 하면 한전기술이 과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 팀을 팀 코리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설계를 맡고 있는 것이 한전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원전 산업을 지원하거나 원전 수출을 지원했을 때 항상 선봉장이 되는 것이 한전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전기술을 보게 되면 한수원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도 받쳐줍니다. 근데 원자력은 실적의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발생하려면 공백이 좀 있거든요. 차후의 실적을 한 번에 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선택했고요. 자, 중요한 건 수급이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씩 물량을 줄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너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였지만 단기간에 많은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쉬어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아니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쉬어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코스피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뭐가 될까? 자, 뭐 최근에 뭐 조선주도 올라오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제 작년 6월달, 7월달, 8월달부터 계속 쉬기 시작한 섹터들을 고를 겁니다. 기존의 대장주, 작년 상반기 대장주. 그게 바로 원전이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어떤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수급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이야 당연히 좋은 기업이에요. 한전기술이야 자 하면 보시게 되면 항상 안정적인 기업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자 작년 6월, 7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긴 박스를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옆으로 겼죠. 52주 신고가, 26주 신고가 하단은 계속 지지해주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대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수급에 뭔가 변화가 발생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외인과 기관의 합작품이 시작됐어요.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됐다는 것은 그래 왕이 없는 자리, 호랑이가 없는 자리 오늘 호랑이 얘기 많이 하네요. 토끼가 한번 먹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 힘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거래량인데 첫 번째 상승인데 1일이에요.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1일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좋고 차트 예쁘고 수급까지 받쳐주는 한전기술 앞으로 강한 힘을 기대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 한전기술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이수 앱지스에 대한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중항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기술수출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섹터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또 저점을 또 지지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수앱지스는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희귀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이제 뭐 첨세법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항체 약물 전달에 관련된 또 기술 협력도 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항체, 이중항체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중항체, 특히나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3중 항체 기술로 해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번 같은 흐름 나온다라면은 연말 연초 때 제가 뭐 빅딜, 뭐 파트너십 강화 이와 같은 키워드를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수 앱지스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좀 단단한 저점을 좀 형성해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5,200원 라인대가요. 이 라인대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이 라인대를 좀 오랜 기간 동안 보더라도요. 상당한 시간 동안에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좀 지켜왔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대에서 오늘 같은 양봉을 뽑아냈으니까 최소한의 적어도 박스권에 대한 형태, 상단에 있는 매물대 진입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절적인 또 성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좋겠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박스권 상단까지의 상승 기대해보자. 입주 앱지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저희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어디서 종목에 대한 꼼꼼한 전략 얻어갈 수 있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지금은 뭐 종목별 장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섹터별 장소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피도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코스닥도 오늘 오전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뭔가 지금 코스닥 쪽이 워낙 상대적으로 못 가다 보니까 여기서 대시세가 만들어질 만한 어떤 특정 섹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매일 오후 1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코스닥도 2차 파동 진행될 겁니다. 중소형주 개인들 많이 하시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좀 기대감을 갖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내놓는 거야? 빨리 좀 내놔. 예. 아무튼 많은 부분, 그런 부분,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부터 지금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더 꼼꼼한 전략 매일 평일 낮 1시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호 대표님 얼굴 담긴 썸네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우 대표님은 또 잠시 네. 후에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이를 튼튼히 받쳐줄 전략 오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참여 방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경제TV에 이제 제 얼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얼굴 클릭하시면은 방송 입장이 바로 되시고요. 저도 이 방송 마무리 잘 하고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잠시 후 5시 10분 미리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선점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해 보면서 저희 종목쇼는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